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2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차기사 주식 시즌2 파일럿 오픈했으니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말까지 파일럿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좀 만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게 최근에는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4년 만에 다우, 나스닥, S&P 그리고 러셀 지수까지 동시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세기에 그게 2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수가 이끌고 종목이 계속 받쳐주는, 그리고 기술주들, 특히 AI 반도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거시적 이슈가 발생을 해도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9월 만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지난 이제 금요일이 9월 동시만기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지수 만기는 보통 시초가에 정해지고, 종목들은 이제 종가에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종가에 좀 정해져서 변동성이 좀 더 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어찌됐거나 그런 흐름 때문에 지수 장전에도 좀 의미 없이 계속 오르는 모습, 특히나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요일날 금리 발표하고 나서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 들어 올려 끝냈잖아요. 이 이야기는 만기 때까지 들어 올려는, 최소한 받쳐줘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올려서 끝냈고, 특히나 지수를 올려서 끝냈기 때문에 장초반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살짝 눌렸다가 또다시 종가를 올려서 9월 만기를 완벽하게 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9월물에 미결제 약정이 이전보다는 조금 덜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갈무리가 됐을 때 이번 주에 좀 어떤 매물들이 나와서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이것들을 미리 예단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30분에 120평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하고 생각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어떤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악재를 계속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작은 눌림이라도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그것이 좀 문제 아닌 문제, 혹은 관심 아닌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세력들이 계속 지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의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특히나 이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기 연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거시적 악재가 생겨도 눌리지 않을 판에, 뭐 미국도 그렇게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받쳐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적어도 조정이 온다라고 그러면 30분이 꺾여야 하고, 특히나 지금 아래에 메워야 될 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들이 깨져 나가야지, 이제는 시세가 한풀 꺾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제는 반등에 혹은 쌍봉에 매도를 쳐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만약에 우리 시장 꺾이더라도 개인들 체감상은 이게 꺾인 건가, 눌림인가, 뭔가 긴가민가 하다가 슬금슬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은 지수를 막 내 어떤 매매의 기준의 잣대로 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종목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이날 금리 발표하고 나서 흔들렸지만 다시 들어올리는 거 보고서, 지금 만기까지 지금의 어떤 지수를 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뽑아 올려서 끝내야 되는 쪽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 특이했던 거는 지수만 지켜지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종목도 같이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 시장은 지금 큰 이슈 없이도 계속 우상향을 밟고 올라가는, 악재가 있어서 밀리면 그것보다 더 올리는 그런 패턴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과연 9월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눌리는 흐름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계속 금리 인하 핑계를 대고 있지만 10년물로 봤을 때 4점대가 깨지지 않아요. 기존의 어떤 박스로는 이 박스를 이야기 드렸고, 여기를 크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반등이 또 나오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TMF 매매자들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물론 이제 어떤 배당도 받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손해난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액티브한 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싶으시면, 그 박스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나와가지고 혹은 매매를 돌리든지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반등한다 하더라도 4.3 이런 것들을 쉽게 막 넘어가서 4.5를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22평을 계속 이탈했다가도 바로바로 딛고, 특히나 이탈했다가 관통해서 올라가거나 갭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죠. 내가 조정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면 한 발 물러서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이번 주에도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22평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계속 밟고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갭으로 봤을 때 지금 아래에 분명 메워야 될 갭들이 이렇게 남겨져서 왔기 때문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갭들은 분명히 메워질 겁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뭐 2323이나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3316을 찍고서 나중에 2323을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기간에 이게 거의 한 1년 반인가? 한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텀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다만 그것만 보고서 인버스를 들어가기보다는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추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모두가 보실 수 있는 그 영상 올려드렸죠. 신고가 시대의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손쉽게 역으로 들어가는 습관들은 버리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꺾이고 나서 한 번 더 쌍봉을 만들고 죽던가. 근데 이게 이 텀이 한 달 안일 수도 있고, 한 달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패턴이 1년 동안 만들어져서 치고 다시 쭉 해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죽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죽더라도 저는 이렇게 조금 템포가 빠르게 죽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러면 개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움찔움찔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서 비싼 감은 분명히 있고, 쌍봉이고 이거 조짐이 좋지 않은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지게 갔다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쵸? 3300 이때가 아마 초반이었고, 이때 뒤에 16이 찍었나 아마 이랬을 거거든요. 이러고 나서 내려오게 되면 한 3천만 내려와도 이미 꽤 많은 물량이 들어가거나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지게 들어가면. 왜냐면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해서 또 받쳐지겠지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든 쌍봉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오늘 내일의 어떤 흐름들은 알 수 없겠지만, 일단 고점이 한번 찍혀가지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코스닥이 900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뭐 그렇게 즐거운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나 순환매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도 한두 번, 뭐 최소한 2박 3일에 어떤 매수가 들어와서, 양매수가 들어와서 들어 올려진다라든지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뭐 따라가기 좀 어려운,
혹은 조금만 조정받아도 물리기 쉬운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떤 매매적으로는 혹은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 면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수는 참고로만 인지하고 결국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게 오히려 손실이든 수익이든 물리든 이 이후의 흐름을 대응할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